얘기하는 건 뭐냐면 제가 20대 때 효민 씨보다 더 극렬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느꼈던 건 그러니까 무슨 얘기가 그러니까 그 감정을 빼라고 제가 말씀드렸고요. 들어보시라고 말씀드린 거고 20대 때 똑같은 감정을 느꼈던 건 뭐냐면 정치 현상이 너무 암울해서 우리에게 과연 희망이 있을까? 내가 정말 살아갈 희망이 있을까? 우리가 나은 사회로 나갈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라는 엄청난 자괴감과 절망감이 있었어요. 그거 있었어요. 근데 그 안에서 물론 현상은 다를 수 있죠.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나가서 돌을 던지건 뭐라건 같이 밤새도록 술 마시면서 울어줄 친구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에서 위안을 많이 받았던 거 있어요. 요즘 술도 물론 안 먹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야, 나 대학 졸업하고 뭐 하지? 이런 고민들 별로 안 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팽팽 그 생각만 하고 있었어. 정말 우리 사회가 얼마나 비참한 정치 상황에 처해 있냐. 이걸 가지고 수도 없이 자괴감을 가지고 했어요. 그때 똑같은 얘기로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했던 말. 인생은 그렇지 않아. 네가 생각한 건 단편적이야. 다 그것만 있는 것 아니야. 삶은 지속될 거고 언젠가는 그걸 맞게 돼. 대비하고 열심히 노력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 똑같았거든요. 제가 느끼는 건 똑같았어요. 지금 젊은 세대에게 또 이런 말을 하게 되면 그때하고 상황이 달라요. 저 똑같이 그랬다니까. 근데 어머니 살 때하고 세상이 달라요. 맞아요. 항상 다른 세상을 살고 항상 다른 입장에 처해져 있어요. 근데 그 안에 중요한 흐름과 중요한 방향성이 있다는 거죠. 인생에. 우리 어머니 아버지 세대가 극복해야 와야 했던 그 어려움들이 있고 우리 형님들이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들이 있어요. 저희 세대가 극복해야 했던 어려움들 그건 별거 알 수도 있고 하여튼 지금 젊은 세대가 더 많은 짐을 지고 더 많은 것을 극복해야 하는 과제를 맞은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뭐가 아쉽다고 하냐면 스스로 그걸 규정하지 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젊음은 수도 없이 끊임없이 외치면서 내가 무엇이 필요하고 내가 어떤 것이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만 하고 우리 사회가 뭐고 하는 끊임없이 이런 논쟁거리를 만들어내야 되는 세대거든요. 그것에 대한 잘못된 지적이라고 생각하면서 어른들한테 지적도 받아야 되는 세대거든요. 좀 죄송하다는 얘기인데 사회가 막고 있는 거 맞아요. 그거 못하게 막고 있어요. 정치가 그거 막았어요. 하지만 우리 젊은 친구들이 그 논의를 하지 않을 정도로 자괴감과 절망감에 빠져있는 게 아쉽다는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아르바이트 시급 나빠요. 저 정도 갖고 못 살겠어요. 라는 말이 이것을 취재한 저 기자 입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쉽다라는 거고. 그러니까 조금 더 역동적이지 못하다라는 부분에서 자꾸 아쉬움을 느끼는 거고 그것이 이 박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야 그거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 라는 말을 제공해 주고 싶은데 근데 역으로 굉장히 많이 튀어요. 방금 효민 씨는 지금 효민 씨 말씀은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김PD 지금 그 어려움 얘기했는데 그 대학 시절의 어려움 지금 김효민 기자의 지금 시대의 어려움 얘기를 했는데 듣고 보니까 지금 시대의 어려움을 굉장히 공감하는 얘기를 해주는 것 같으네. 얼핏 보면은 아닌 것 같은데 오늘 굉장히 철학적으로 나와. 그런가요? 상당히 철학적. 준비 많이 했는데 잘 안 돼요. 어느 시대나 그 어려움의 형태는 다르다는 거지. 우리 그 김PD 어머님 시대 젊은 시대의 어려움과 네. 김PD 20대의 그 어려움과 김효민 기자 20대 지금의 어려움이라는 다 존재해 왔어. 그렇죠. 존재해 왔는데 무엇 때문에 어렵냐? 그건 달라요. 그건 누구한테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 어려움을 대하고 소화시키는 그 문제는 다 다르다. 그건가요? 네, 그거에 가장 이거 정리할게요. 뭐냐면 젊음의 모습이 안쓰럽고 애처롭다예요. 저 현상에 동감하지만 안쓰럽고 애처롭다. 저항할 수도 있고 반항할 수도 있고 큰 소리 지를 수도 있고 악소리도 못하고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인다. 제가 보이는 모습은 그런 거죠. 근데 그것이 언제 튀어나오느냐? 청년 실업을 딱 던지면 팍 하고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게 가장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한다. 물론 중요해요. 제가 느끼기도 중요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청년은 당연히 미성적인 것보다 감성적이고 열성적인 게 맞는데 그게 개인적인 부분이 아닌 사회적인 욕망과 열정에 왜 우리를 이렇게 취급하느냐, 우리한테 이렇게 했지 않느냐, 손가락질하는 거에서 끝나버리는 것처럼만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그 손가락질이 아닌 우리가 이걸 요구하고 이 사회는 이게 맞다. 선도할 수 있다. 우리가 더 앞으로 갈 수 있다. 우리 미래는 우리가 준비한다. 라는 모습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거를 막고 있는 구조가 문제라고요. 극복을 가능하다고 했는데 극복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시위도 못 하고 있고 뭐 한 명 대자보 붙이면 그걸로 막 몰매당하는 세상이 왔다고요. 잠깐만요. 네. 맞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맞아요. 예전에는 그 말 한마디 외치는 순간에 입 틀어막고 끌려다니기도 했어요. 심지어 고문도 받고. 똑같은 상황이 아니에요. 물론 이건 정신적인 고통이 더 심할 수도 있어. 육체적인 고통일 수도 있고 또 나를 같이 동조해준 사람이 훨씬 많아서 어떻게 보면 기분이나 감정의 문제일 수도 있어. 현상만 먹고 얘기하자는 거죠. 맞는 맞아요. 네, 맞는 우리는 그 사람들이 산 세상이랑은 지금 너무 다른 세상이어가지고 말이 좀 안 되는 것 같아. 이게 극복을 할 수 없는 부분이 있고 각자 다른 세상에 네. 사는 사람들 많아요. 그냥 표면적으로 봤을 때 자살률이 20대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아졌단 말이에요. 그거는 극복이 불가능함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모는 그건 좀 맞는데 제가 이제 거기서 방향을 좀 돌리라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 현상을 얘기하면 그 현상에 대비할 수 있는 전 현상들은 무지하게 많아요. 훨씬 더 심각한 현상들은 더 많아요. 그 현상에 대해서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그 구조에 뭐가 문제다라는 거죠. 구조에 뭐가 아까 얘기한 우리한테 이게 아니라 그 교육의 가장 큰 문제는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다 가르치지 않고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돈을 쓸 수 있는 구조를 다 만들었어. 사교육 돈 비용 또 들어갔어. 우리 어머니 돈을 다 누가 뺏어갔냐 이거야. 대학이 뺏어갔고 다 뺏어갔지 않냐 이거야. 근데 나는 남는 게 뭐냐? 얘나 나나 변별력도 별로 없는 것들로 뭐 남은 게 뭐냐? 무슨 서비스가 이러냐? 이게 오히려 더 현실적인 대안, 또 지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청년 그 실업에 이제 우리가 여지껏 얘기한 것들은 이제 그 환경적인 것들, 청년 실업을 초래한 근본 원인 제공은 사실 환경인 거죠. 환경. 왜? 젊은이들이 그래도 비교적 안정적인 이제 기성세대의 시각에서 볼 때는 비교적 안정적인 환경에서 좋은 교육을 받고 대학을 대부분이 졸업하는 여기까지 왔어요. 국가의 세계적인 경제적 위상이라든지 또 이런 것들도 상당히 그 상위 수준에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청년 실업이 이렇게 있는 이유는 1차적인 원인은 환경적인 원인에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 그 김 PD 얘기하신 대로 그러면 환경만 탓하고 계속 있을 거냐? 결국은 너희들이 이제는 사회 주역으로 가야 되는데 덩치도 크고 이제 나이도 먹고 사회까지 진출할 이 나이 돼가지고 이게 뭐 나이 드신 부모 세대를 탓한들 그게 뭐 해결이 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제는 너희한테 너희의 앞길을 개척해야 될 그 시기에 왔으니까 이걸 한번 스스로 어떻게 해봐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주어진 걸 가지고 이게 나한테 맞아 안 맞아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안 맞으면 맞는 걸 찾고 맞는 게 없으면 또 만들고 이렇게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브라보. 두 가지가 복합적으로 지금 사실 돌아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해법은 그러니까 우리가 해법도 환경을 그럼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개인은 어떤 태도를 또 가질 것이냐, 이걸 가지고 이제 해법을 찾으면은 돼요. 문제는 해법이 항상 있기 마련이니까, 그죠? 뭐 이건 그냥 이제 개인적인 문제는 아니고 저도 교수님들한테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졸업할 때는 뭐 대학교 졸업하면 뭐 하지 이런 걱정은 안 했다. 근데 우리는 그 걱정밖에 없거든요. 거기에서 엄청난 큰 차이가 있는데 그때랑 이때랑 똑같아 이렇게 얘기하시면 제가 말씀드리죠. 저 계속 잘못 알아들고 계셔. 뭐냐면 같은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방향이 계속 지금 효민 씨가 주장하는 거는 우리를 이렇게 해놓고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것을 자꾸 말하는 것이 어불성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무슨 힘이 있느냐 이렇게까지 했는데 왜 우리한테만 자꾸 블레임을 하느냐라는 거잖아요. 블레임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손가락질 하고자 하는 게 아니고 역으로 그 부분의 동력은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효민 씨가 그렇게 가진
꽉 찬 이유, 막 목까지 차오르는 이게 그 얼마나- 복만이 그게 동력인 거예요. 그 동력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한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 이해가 안 가요. 나 답답해요. 내 답답함을 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까지만 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말은. 좋은 얘기예요, 좋은 얘기. 그 이상 가야 된다. 그럼 뭐 제가 머리 깎고 뭐 삭발 뭐 그럴 수도 있어. 진짜 그건 될 수도 있어. 그럴 수도 있어. 되는 건 아니고 음. 지혜롭게 대응을 해야지. 음. 머리 깎고 삭발해서 저기 도로 한가운데서 1년을 비를 맞은들 음. 좋은 자리가 나타나요. 아니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할 게 무시하죠. 아니고 아니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를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 보자는 거죠, 그죠?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상황은 어쨌든 이렇게 돼 있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여기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죠. 그 대학 가기 전에 이런 훈련도 좀 되고 사회를 보는 시각, 자기 어떤 의지나 이런 것들을 정리해보고 이런 시간이 있었으면 좋은데 어쨌든 그런 얘기를 지금 여기서 해봤자 의미가 없어요. 여기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미 대학 졸업하고 그리고 우리가 꼭 여기 청년 실업이라고 그래가지고 우리가 꼭 대학 졸업생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또 있어요. 고등학교만 나온 그 사람들도 이 실업난이 없는 건 아니거든. 있으니까 어쨌든 한참 이 힘이 넘치는 이 세대가 일을 하고 싶은데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지 못한다. 저는 의지는 다 있고 각자 고민도 다 있고 노력도 나름대로 다 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 기회를 찾는 일에 이제 매진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위키피디아 얘기하신 대로 자각이 먼저 있어야 된다. 자각이. 뿌연 안개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 안개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 이걸 지금 얘기할 상황이 아니라 이 뿌연 안개를 어떻게 해치고 앞으로 갈 것이냐. 그런 자각이 있다면은 의외로 이 청년 실업 문제도 해결될 수 있어요.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과 사람을 원하는 이 일자리에 소위 말하는 미스매칭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미스매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성이 없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탐색하고 잘 냉정하게 분석하고 하면 자기 일자리는 어딘가 있어요. 그 부분은 일자리 찾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요 후반부의 토론에 제가 한번 좀 제시를 한번 해볼게요. 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은 우리에게 어떤 게 있을까 한번 논의해 보는 걸로. 벤처 기업 같은 게 방안이 될까요? 그렇죠. 방안이 되겠죠. 청년 실업에서 하는데 이제 아까 정부 정책이나 환경 이런 걸 얘기했지만은 근본적인 해법은 이 소위 말해서 직업이나 직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학부모나 학생들의 생각은 크게 변화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죠. 그건 뭐냐면은 변화를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건데 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자, 뭐 삼성고시다 뭐다 하잖아요. 지금 삼성의 실적이 떨어져가지고 뭐 신문에서도 뭐 이렇게 크게 막 기사를 내고 그러는데 그러나 지금 취업 시장에 취업을 준비한 사람들은 아직까지도 삼성고시, 공무원고시에 13만 명. 아직까지도 매달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밀림에서 물소떼가 막 수천 수만 마리가 가면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턴이 잘 안 되지. 예, 똑같아요. 왜? 이 그룹에 끼지 못하면은 여기 뭐 사자, 호랑이 좀 나가서 뭐 이렇게 한두 마리 그런 시기란 말이에요. 이제 그걸 못 벗어나는 거야. 그런 피해의식도 있고 사실은. 그래서 이 청년 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제는 과거의 생각을 가지고 스펙을 쌓고 취업 준비를 하고 직장관이나 직업관을 가져서는 똑같은 이 문제의 반복이 계속되고 또 하나는 비용이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다. 비용이 한 달에 돈 뭐 몇백만 원 벌겠다고 막 몇 년치를 교육에다 쏟아붓고 좋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수지 맞는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면 그럼 방향이 뭐냐?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선진국을 빨리 봐라. 선진국을. 네. 선진국을 빨리 보면은 빨리 보고 빨리 대응한다. 이제 우리가 그동안 경제 성장한 게 선진국을 보고 성장했어요. 근데 어느 정도 봤더니 이제는 선진국 따라하기가 어려워졌어. 왜 그런지 아세요? 왜 선진국 지금 따라가기가 힘든지 아세요? 비슷하거든요, 솔직히. 그렇죠. 크게 다를 거 없어. 빨리 따라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음. 오, 선진국에서 50층짜리를 져가지고 그냥 주상복합을 져가지고 선분양 해가지고 돈 있는 사람들한테 쫙 해가지고 우리 금방 따라가죠. 그러니까 뭐 도로 놓고 뭐 하고 학교 뭐 다 따라가요. 근데 빨리 따라갈 수 없는 게 있어요. 아까 제가 본질적인 문제들. 그렇죠. 서비스 문제, 사회 시스템 문제, 그 국민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의 문제, 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산업공상이다 하는데 그 산업공상을 어떻게 뒤집느냐 하는 문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업화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이렇게까지 발전했는데도 산업공상에서 공사농상이라는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시대가 겉보기에는 막 발전해 왔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들은 별반 변한 게 없어요. 정체돼 있죠. 아직도 취업은 산업공상이에요. 왜? 공무원 돼야 되고 관료 돼야 되고 사무실에 근무해야 되고 현장 근무하면 뭐 잘못된 거고 농은 이제 농업이 많이 이제 쇠퇴하게 하기는 했지만은 어쨌든 농민의 정치적인 힘이나 국가의 뭐 혜택이나 이것도 사실 만만치 않아요. 공과 상 사실은 저는 상이 제일 중요하다고 봐요. 네네. 상이 제일 중요해요. 지금 왜 상이 제일 중요해졌냐면 글로벌라이즈 됐잖아요. 국경도 없고 모두 막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여기서 만드는 걸 소화시키잖아요. 어쨌든 간에 우리 사회가 이런 그 직업이나 산업이나 직장에 대한 생각이 빨리빨리 바뀌어줘야 되는데 못 바뀌어왔던 것이 대응을 못한 결과가 이렇게 됐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고 그래서 그 패러다임 시프트를 한 제일 좋은 방법은 딱 좋은 거는 지금 우리가 최근에 가져왔던 그 현상만 바꿔주면 돼요. 어떤 현상일까? 최근에. 자, 삼성고시? 삼성고시. 그거 뭐 50대 1, 60대 1, 70대 1에 원서 내지 마십시오. 예, 혹시 뭐 뽑기를 해가지고 삼성에서 뽑는다. 뽑기를 해가지고 공무원 시험에서 붙는다 그러면 내지 원서. 왜? 동등한 기회를 가지니까. 근데 점수도요. 아주 점수도 이게 뭐 잘하고 못하고가 안 돼.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100대 1의 경쟁률 시험에서 점수 차이가 얼마나 나겠습니까? 107점 차이죠. 우리가 이제 그 대학 입학할 때 시험 보셨잖아요. 한 문제만 틀리면 어떻게 돼요? 끝이죠. 그냥 뭐 이건 뭐 근데 뭔 변별력이 있어요. 변별력이. 실수할 수도 있고. 그럼 한 문제만 틀리면은 찍어서 맞을 수도 있고. 내려가는데 거의 변별력이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한대. 그래서 이게 한 줄 세우기를 해가지고 사람을 뽑는 거는 소위 말해서 뽑는 사람의 편이야, 편이. 뽑는 사람의 편이에요. 가장 돈을 적게 들이고 손쉽게 뽑는 거야. 책임도 없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문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인기가 있는 그런 치열한 경쟁에 접근하지 마라. 저는 등수를 가지고 내가 1등 하려고 하지 마라.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치열한 경쟁에 참여하지 마라. 네, 치열한 경쟁에 레드오션이잖아요. 레드오션에 왜 참여합니까? 사업을 하든 개인이 직장을 선택을 하든 직업을 선택하든 가장 바보짓이 레드오션에 들어가는 거죠. 박 터지는 데 들어가서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 시각만 좀 바꿔주면은 전 된다고 보니까 제일 먼저 저는 그걸 주문하고 싶어요. 김대리님은 어때요?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 논점이 이거였는데 정리가 너무 깔끔해서 어떡하지? 제가 존경의 마음을. 오늘 점수 따려고 근데 저는 이 청년 실업의 이 가장 큰 문제는 효민 씨가 얘기했던 가장 큰 문제가 저 1번에 있다고 생각해요. 뭐냐면 정부 정책, 교육 정책 그리고 어른들의 분위기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잘못 있다라고
손가락질 할 수 없어요. 그렇죠. 그냥 무엇보다 문제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온 어른들에게 있습니다. 그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어른들이 변화해야 되는데 또 더 어려운 문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러면 어른들이 변하면 되잖아요. 라는 말에 참 어렵다. 오히려 반성하게 되는 말이죠. 어른들은 쉽게 안 변한다. 안 변하지. 왜? 고착화돼 있다. 그리고 삶이 너무 거기에 꽉 짜져 있다. 그리고 어른들은 변할 게 없어요. 왜?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어쨌든 간에 그게 잘된 길이든 잘못된 길이든 수익성이 있는 길이든 간에 그 치열한 경쟁에 자식의 교육비, 뭐 아파트 마련하려고 다 쏟아붓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는 없어. 이 젊은 사람들이 바톤 타치를 빨리 잘해 하는 수밖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없어. 대로 남아있는 여력이 좀 부족하다 어른들한테. 근데 역으로 그렇게 해놓고서 우리한테 지금 뭘 하라는 거냐. 젊은이들한테. 젊은이들이 그렇게 답을 딱 하는 그 순간이 저는 시작점이라고 보는 거죠. 그렇지. 이 시작점에서 한 발자국씩 더 나갔으면 좋겠는데 그 시작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른 모습들을 구경하고 있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박사님 말씀하죠. 네. 삼성고시에 몇만 명이 오르고 13만 공무원 명 뭐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역으로 저는 그래요. 누가 어제 들은 얘기인데 어느 공공기관에서 한 명을 뽑는데 경쟁률이 100대 100 몇십 명이 왔대요. 100 몇십 대 1이에요. 그래서 이 뽑으시는 분, 최종 결정하시는 분이 나한테 쪽지가 많이 오더라. 다 아시는 분들이 쪽지를 남긴 거죠. 근데 딱 하실 말씀이 이거예요. 쪽지 남긴 사람들 들여다보면 안 돼. 뭐 스펙 문제가 아니래. 스펙이 떨어진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안 돼. 이거 마음 자세가 안 돼. 그런 거죠. 그분 좋은 어, 신세요. 그러니까 역으로 똑같은 얘기인데 그거 다르다니까. 이것도 미안해요. 그분이 정말로 자기가 존경하는 분이건 자기에게 중요한 분인데 그 사람이 한 명 추천하잖아요. 흔들릴 수밖에 없어. 흔들릴 수밖에 없어. 왜? 그거는 자기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의 방향성을 좌지우지해요. 그거 쉽게 결론 못 내려요. 내 결정이 이러니까, 내 마음이 이러니까 꼿꼿하게 나는 그러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0대의 청춘들한테 하는 얘기가 참 어렵다, 미안하다, 죄송하다. 어떻게 이런 세상을 딱 넘겨주고서 당신들한테 다 하라고 하냐? 라고 할 수 있는데 역으로 그렇기 때문에 더 자유롭게 더 강한 인성으로 당신들이 만든 세상은 이따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세상은 우리가 개척한다. 그리고 방향은 이렇다. 좀 더 인간적이고 좀 더 효율적이고 이런 것들 편차 없고 한 세상으로 가야 한다. 근데 거기에 되게 당연히 죄송하지만 세상이 쉽게 안 바뀌는 이유가 자꾸 전습되는 교육 과정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까 산업공상 안 바뀐다는 거죠. 내가 효민 씨를 블레임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막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자연스럽게 연세대 출신도 교육 병을 못하는 것에 그냥 무의식적으로 그런 말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건 이미 자리 잡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을 깰 수 있는 것이 논의되고 상의되고 하는 층이 20대 청년층, 좀 더 젊은 층에서 논의돼야 되는 것들이지 좀 더 나이 드신 분들에게 이런 논점을 자꾸 제공한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부분 야 우린 더 심했어? 이런 말들밖에 들을 밖에 없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개인적인 얘기를 해보면은 이제 극단적인 상황이죠. 저도 레드오션에서 빠져나온 경우인데 빠져나왔는데 현실은 사실 레드오션에서 뛰어났던 친구들이 더 앞서가고 있어요. 제 옆에 주위를 둘러보면. 그렇죠. 그거는 레드오션에서 경쟁한 사람들은 또 네, 또 열매는 달죠. 그럼 네. 당연하지. 근데 그러니까 또 눈높이를 낮춰라로 반복되니까 어떤 만약에 해결책은 극단적인 거잖아요. 너가 정말 뭐 아까 삭발을 하고라도 그렇게 시위를 해야 되는 시기 아니냐. 근데 그걸 누가 첫 스타트가 굉장히 쉬워 보이지만 정말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고 한 개인의 입장에서는 정말 뭐 예전에 비유하면 고문을 당할 수도 있고 근데 그것보다 더 심한 경우가 올 수도 있잖아요. 정말 자살을 택해야 될 때까지 그거를 누가 총대를 맬 것이며 총대 맬 필요 없어요. 네. 그럴 필요 없어요. 총대 맬 필요도 없고 그냥 총 바라볼 필요도 없고 장난감 총이라면 괜찮겠지. 근데 아까 이제 그 패러다임 바뀌는 거에
저기 해야 되는데 또 하나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그런 얘기를 마침 했으니까 대학에 이렇게 학생들이 아까 우리 김영 기자가 중요한 얘기했는데 대학의 도서관에서 열심히 있으면 취업되는 줄 알지. 근데 가만히 있으면은 대학에 취업 설명회 하러 와요. 누가 와냐? 다 대기업들. 그죠? 맞아요. 이름만 잘 대면 아는 데만 딱 와. 예. 그러니까 모든 학생들은 다 거기에 원소를 두려고 하는 건데 우리나라의 기업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걸 모르게 만드는 환경이 있어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삼성 고시를 준비한 사람들도 집에서 준비하는 경우가 아니라 학원에서 아예 SAT 따로 그 학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얘기하셨듯이 다 같이 막 그 힘든 시기를 겪으면 그 어려움을 모른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AT도 15만 명, 왜 한 명 뽑는데 저 15만 명이 달려들지? 하지만 다 같이 준비하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을. 그 얘도 힘들고 나도 힘드니까. 정반대. 네. 그 현상에서 15만 명이 뻔한 결과를 보이는 것에 도전해요. 그 중에 15만 명이 15,000명? 10대 1 되겠죠? 10명 중에 한 명이 될 수밖에 없는 결과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매달려요. 그러면 그게 무슨 심리냐면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길 이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내가 되길. 그럼 난 대박. 하지만 옆에 있는 사람은 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너 힘들지? 야 그래도 너 같이 하자. 라는 연대감과 야 이건 뭔가 문제가 있어. 야 내가 왜 이걸 이렇게 너 그래 삼성에서 돈 많이 받는 건 알아. 그래 돈 많이 받기 위해서 너 삼성을 가니? 왜 너 삼성 가려고 하지? 나 왜 삼성 가려고 하지? 왜 나 삼성이 아니면 안 되지? 역으로요 삼성이 아니어도 세상은 넓고 넓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나게 넓고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고 삼성보다 더 돈 많이 벌 수 있는 길은 훨씬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냐? 이게 쉬운 길일 것 같다는 거죠. 그게 효율적일 것 같다는 거죠. 왜? 그렇게 배워왔으니까. 맞아. 배워왔으니까. 근데 그 단편적인 것을 본 게 맞아요. 단편적인 것을 가지고 있는 게 맞아. 저도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단편적인 걸 봤어. 근데 그것이 요만큼만 발을 뻗쳐서 요 밖에 나가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누군가는 얘기를 하고 누군가는 얘기를 해요. 근데 모르겠어. 겪어보지 못했어. 해보지 않았어. 라는 것과 한번 뛰쳐나가 봐. 야 근데 나 가는데 너 한번 같이 가볼래? 역으로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이것만 해요. 야 저기 무슨 저 증권회사 떴대. 한번 갈래? 몇몇이 모여서 가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야 내가 아는 저 중소기업인데 요거 좀 괜찮지 않을까? 나 이런 거 괜찮은데 라고 했을 때 그 몇 명이서 야 뭐 그런 데를 가니? 그래 버리면 이건 다 끝이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게 짜져 있어.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이제 취업이나 아니면 자기 직업을 갖는데 정말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뭐 기업을 많이 이렇게 한 30년 가까이 이제 기업을 많이 들여다보고 또 많은 CEO들 수천 명의 CEO들을 다 만나보고 제가 또 인사 업무를 하면서 신입사원들 이렇게 채용도 많이 해보고 했지만은 뭐 하여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제 입장에서 제가 한 30년 하면서 만약에 내 자식한테 그 어드바이스를 한다면 어떤 어드바이스를 하겠냐. 뭐 우리 아이들도 지금 취업을 앞두고 있는 아이들이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요. 첫째는 일단 부모님도 마찬가지고 본인도 마찬가지고 조급해하지 마라. 조급해하지. 어느 분이 독일에 갔다 와가지고 우리 이제 총리를 지내신 분이 독일에 갔다 와가지고 대학생들 대상으로 이렇게 강연을 하는데 제가 그 자리에서 저도 같이 들었는데 독일의 젊은이들과 한국의 젊은이들의 근본적인 차이를 얘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독일 젊은이들은 느긋하더라. 그러면 우리 젊은이들에게 거기는 복지도 잘 돼 있고 국가가 우리보다 잘 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쫓기고 살고 젊은이들이 너무 눈앞에 있는 걸 빨리 결정하려고 한다 이거죠. 조그만 기업이 제대로 일어서려면 10년이 걸립니다. 네. 우리가 기업을 창업을 하면은요 5년 이내 없어지는 기업이 60%예요. 사람이 태어나가지고
아장아장 걸을 때까지 몇 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1년, 2년씩 막 걸리지 않습니까? 음. 그러니까는 이게 인생이 100세 시대니까 그래서 음. 인생의 승부를 자꾸 앞에서 보려고 하지 말고 내가 뭐 19살 때 대학 잘 들어가서 인생 승부 보면 좋을 것 같지만 그것도 안 되는 것이고 또 대학 4년 지났어. 내가 여기 취업 잘한다고 제 인생이 성공한 인생이 될 것이냐?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후기 인생을 좀 보고 느긋하게 좀 생각을 해보자. 여유 있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은 대한민국의 직업이 몇 가지나 되는지 아세요? 만 개? 그때 한번 뭐 얘기했던 것 같아요. 한 만 개가 음. 되는데 1년에 한 250개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어. 저희가 알고 있는 저희가 정말 직업의 세계를 제대로 들여봤느냐 우리가 아 모르죠. 거의 들여다보지 않고 있습니다. 그냥 공무원, 공사, 뭐 언론사, 뭐 몇 군데, 맞아. 뭐 전문 뭐 자격 요거만 가지고 이렇게 난리를 치는 거예요. 잘 들여다보면요, 그 직업이 뭘 요구하고 그 직업이 얼마 동안 시간을 들이면 되고 단기적으로 학원 가가지고 자기가 전문성과 직업을 얻을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어디에 있든 자기가 경험을 충분히 해야 된다.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는 돈을 30만 원 받으면 어떻고 50만 원 받으면 어떻습니까? 굶어 죽지만 않으면 된다. 왜? 젊은 나이에 돈 쓰고 사치할 생각을 갖는다면은 로또도 사야 되고 정말 제일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많은 돈을 받아야 되겠지만은 삼성 들어간다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 오래 못합니다. 다 임원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많은 직업을 잘 살펴보고 여유를 갖자. 또 하나는 대학 진학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좀 많이 해봐라. 내가 대학을 늦게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대로 치열하게 공부할 수 있는 아주 뚜렷한 그 두뇌들만 가야 되는 그런 직업이 아니라면은 대학도 좋고 대학을 가는 사람들도 좋은 방법은 저는 먼저 취업을 해서 경험을 하고 정말 내가 마음속에서 대학 공부를 하고 있고 이 전공을 내가 꼭 한번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길 때 대학을 가도 충분히 대학 문이 열려 있습니다. 어느 대학이든지 문을 열어놓고 있으니까. 그래서 저는 그 세 가지를 젊은 분들한테 전달을 해주고 싶어요. 그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좀 더 여유 있게 자기 직업이나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어떤 힘이 생기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만도 좀 삭히고 내가 부족한 것도 더 장기적으로 보충을 해서 충분히 기회가 올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저는 두 분이 너무 이제 해법에 대해서 잘 얘기해 주셨으니까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괜찮고 동의하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좀 우리가 공부를 하거나 막 그런 조급증에 시달리다 보면은 잘 못 돌아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불편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하지만 또 공급해주는 그런 언론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지금 방송을 잘하고 있다는 것 같고요.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자세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실 알맹이 있는 이런 토론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젊은이들이나 또 이 학부모님들이나 부모님들 그 그냥 이렇게 편하신 드라마 보시고 또 사회 뭐 이렇게 어두운 면을 보고 이렇게 하신 경우도 있는데 이렇게 좀 하나하나씩 우리가 우리 생활 우리들의 이야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문제를 같이 고민하는 거 좋을 것 같아요, 진짜. 우리 그 김 PD가 기획을 잘했어요. 그러게요. 그런가요? 그건 아닐 거예요. 이제 저 박사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아우라예요. 저희들의 이 혼란스러운 이런 것들을 다 감사하고 한 번에 딱 이렇게 되셨거든요. 멋있어요. 근데 저 이거 한번 여쭙고 싶은 거예요. 뭐냐면 실제로 많이 신입 사원을 선발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젊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것과 많이 다르잖아요. 다르죠. 그 무엇이 다른지를 한번 소개해 주시면 방향이 얼마나 확 틀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해 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원에 가가지고 배운다면 뭘 배울까요? 뭐 이력서 잘 쓰는 거, 자기소개서 잘 쓰는 거,
영어. 이거 잘 꾸미고 음. 뭐 천편일률적인 그 복장 뭐 검은색에다 하얀 와이셔츠에다 탁 하고 대답도 그거 똑같죠. 변별력이 없는 거는 다 소용없어요. 변별력이 없는 거 소용없다. 다 첫 소용없어요. 번째. 보랏빛 속아. 근데 가장 변별력이 있는 것은 뭐냐? 저는 그래서 만약에 우리 김효민 기자가 어디 면접에 가면 붙을 것 같아요. 정말요? 왜냐면 자기 욕구가 많아야 돼요. 열정이 있어요. 열정. 그렇지. 열정. 정말 날 뽑아주면 그냥 정말 다 잘할 삶아 수 먹을 있는데 거야. 이 사람들이 나를 안 뽑아줘? 이런 자세로 들어오는 눈빛이 다른 거예요 벌써. 여러분들이요. 저는 면접을 볼 때 너무 착하게 봤어요. 그때. 가급적이면 이 소리를 안 봐. 아. 아 이거 뻔해. 이거 뻔해요. 뭐 학점 좋다 나쁘다. 토익 토플 점수 좋다 나쁘다. 뭐 되게 뭐 자기소개서 보면은 또 소용없습니다. 자기소개서 이렇게 읽으면요. 아, 이 사람이 사고가 유연하고 긍정적이고 열정이 있다는 게 느껴져. 그건 느껴져. 감정인 형식이 없어요. 그건 형식이 없어. 정말 자기소개서를 쓰는데 어느 날 밤에 책상 앞에서 이걸 쓰는데 막 가슴이 뭐가 확 뭉클한 생각을 가지고 이걸 쓴다면은 그거는 우리가 알아볼 수 있어요. 야, 이게 참 자기소개서 썼더니 뭐 연애 편지 쓴 것보다 더 절절하게 자기 자신을 표현했네. 근데 그거를 냉정한 머리와 합리적인 사고와 어떤 자기를 표현하겠다는 어떤 스킬 이걸 가지고 써서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 스킬이 변별력이 없어요. 없어. 글 아무리 잘 써도 자기 속에서 쓸 길이 별로 없어. 그래서 그게 중요하고요. 또 하나는 자기의 어떤 사고가 중요해. 어떤 면접생들은요 이렇게 눈을 마주치지 못하는 거야. 부끄러운 눈을 마주치지 못해. 근데 이제 태도는 이런 게 있어. 기본적인 태도는 지켜줘야 돼. 네, 네. 예를 들어 뭐 면접 오는데 뭐 면접위원들이 어떤 사람일 것이다라는 걸 대충 생각을 하고 와야 될 거 아니겠어요? 아 뭐 저는요 뭐 여기 아니래도요 뭐 이게 용기도 아니야 이거는. 자만이죠. 네. 기본적인 요건은 다 갖추고 거기서 자기의 개성과 열정을 드러내라. 드러내면 된다. 또 하나는 뭘 물어봤을 때 자기가 진짜 애정을 가지고 있는 분야가 있을 거예요. 저는 요트에 미쳤다. 아니면 저는 뭐 어머니를 따라서 된장 만드는 거에 미쳤다. 뭐 아니면은 저는 뭐 사진에 미쳤다. 그러면 자기가 미쳤던 것을 드러내는 것이 제일 좋아. 그게 자기의 성과예요. 사실 젊은이들이 뭘 그렇게 대단하게 만들어 놨겠어요. 그 입시 공부하랴, 대학 들어가서 또 뭐 이것저것 하랴 하다 보면은 사실 뭐 다 도토리 키재기? 그렇지만은 차별화된 게 뭐냐? 정말 내가 애정과 열정을 가지고 했던 뭔가가 있다면은 그거를 좀 얘기를 해봐라. 그럼 그걸 저희가 들어보면은, 수상 스킬에 미쳐가지고 어머니 아버지한테 막 욕을 먹어가면서 돈을 갖다 해가지고 뭐 면허를 따가지고 뭐 성인들도 가르치고 뭐 해가지고 이렇게 뭐 떨어지기도 하고 다치기도 했다. 그러면은 왠지 그러면 자기가 스키 강사야. 그럼 남을 가르치고 리더가 돼보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 그러니까 열정을 결과물로 보여줄 수 있는 것들을 하나를 만들어서 보여주라. 그걸 사람들이 자꾸 일반적인 스펙으로 가는 거야. 맞습니다. 네. 여기서 제가 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교육 시장이에요. 사교육 시장이 취업 사교육으로 요즘에 다시 뜨고 있거든요. 워낙 막 고등학교, 초등학교 이런 거는 외부로 인터넷 강의가 유명해져서 그건 좀 죽고 있고 취업을 가지고 우리를 갖고 자기소개서 잘 쓰는 법, 면접 잘 보는 법, 뭐 이런 시장이 뜨고 있는데 거기서는 사기꾼처럼 말을 많이 해요. 막 뭐 어떻게 하면 잘 쓴다 이런 얘기는 안 하고 그러니까 꿈을 가지고 장난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장난치는 것보다도 이제 잘 해주고 싶은데 그게 많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뭐겠느냐. 결국은 많은 사람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공통적인 것들을 얘기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공통적인 걸 자꾸 얘기해주니까 이 사람들은 공통적인 걸 받아들이면서 똑같아지는 거잖아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그거예요. 공통적인 걸 얘기하지만은 결국 그분들도 너만의 것이 뭔지 그거를 만들어서 밝혀내라. 그러면은
뭐 또 이 얘기 듣고 다 요트 강사 되면 안 되겠죠. 이제 예를 들어서 저 사람이 요트 강사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기획 업무를 맡길 수 있는 거야. 그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왜? 자기가 요트 강사를 하면서 가르쳐보고 교육과정도 짜보고 그 사람들을 사고 나지 않게 또 보호하고 안전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기획력이거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에 열심히 해서 미쳐가지고 그 미친 결과물을 면접에서 제시하는 게 저는 최고예요. 여러분들이 뭐 영어 점수 그 숫자로다가 뭐 토플 토익 점수 좋다. 그거의 만능이 아니라고. 예. 사실 또 어느 사람은 그거를 평생 그 직장에서 써먹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가끔 면접 보러 가면 뭐 토플 900도 안 되는데 뭐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간단한 얘기 말씀드려볼까요? 면접을 이제 저도 이제 보니까요. 세 가지 방식이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사람이 기본적으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그 사람 만나는 방법. 두 번째로는 저 사람이 정말 당황할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는 방법. 엉뚱한 얘기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약점을 건드려 보는 거예요. 토익이 다른 사람보다 떨어집니다. 토익이 이거밖에 안 되는데 되게 이렇게 해보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 그 사람 한번 확 뛰어져 보는 거예요. 당신 정말 대단한 사람 같은데 어떠냐. 근데 그거는 좋은 사람을 변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어요. 저는 이 박사님 말씀에 조금 덧붙이자면 진짜 중요한 얘기예요. 회사는요, 그 회사가 원하는 목적이 있어요.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요. 그 일에는 좋은 일과 나쁜 일이 반드시 있어요. 뭐냐면 그럴싸해 보이는 일이 있고 누가 나가서 영업해가지고 매출 올려야 된다고 해서 막 밀어붙여야 될 때 모습은 흔히 말하는 무슨 뭐랄까 영업직 사원 뭐 이런 영업소 같은 느낌도 있어요. 회사는 그게 다 존재해야 해. 좋은 근사한 모습도 있고 뭔가 일반적으로 뭔가 상투적인 것들을 해야만 하는 회사 역할도 있고 때로는 그 회사가 존립하기 위해서 뭔가 좀 불합리하지만 진행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 상황에 여러 대입을 해보는 거예요. 신입사원을 뽑지만 가족을 뽑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결혼 하루에 뭐 12시간, 13시간을 같이 있을 사람들을 뽑는 건데 이 사람이 굉장히 스펙이 뛰어나고 이 사람 그러면 해외 부서에 무슨 일을 맡겨볼까? 들어오는 순간에 생각해요. 하지만 두 번째 이 사람이 자기는 굉장히 좋아. 근데 남들과의 어떤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질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럼 고민이 바로 돼요. 이 사람을 거기다 넣어야 되나? 그럼 그쪽 되게 화합 중요한데 이거 안 되지 않을까? 벌써 거기서 아무리 좋은 능력은 두 번째 이하의 능력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아까 그 굉장히 좋은 노하우를 하나 알려줬어요. 세 가지. 굉장히 면접을 이렇게 많이 봤는데 바로 그거야. 예를 들어서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 이제 그 면접 온 그 젊은 신입 후보들이 그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면접위원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거 현실성이 있나요? 그거 받아들여지기가 어려울 텐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난 떨어졌구나. 그거 아닌데. 그리고 이제 나가. 자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나가면은 그 학생은 안 떨어졌어. 면접위원이 아주 대놓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러면 면접위원들은 뭔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거 괜찮은 아이디어 같지 않아요? 진짜요? 우리가 해설 다른 얘기야. 괜찮은 아이디어였어. 그렇지만 이제 공격을 하는 거야. 그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게 실천 가능한가? 왜?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 근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다라고 얘기는 못해 우리가. 그리고 떨어지면 어떡할 거야 또. 맞아, 미안. 근데 이거 좋은 아이디어야.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좋은 아이디어를 저 사람이 얘기를 했어. 그렇지만은 너무 좋은 아이디어니까 야 그게 현실성이 있느냐 근데 이렇게 물어보는 거거든. 그럼 저 사람은 내가 현실성이 없는 얘기를 했구나 해서 다음에 또 그 얘기를 안 하지. 중요한 얘기인데 자기한테 중요한 자산인데. 그래 나중에 그래서 나중에 저 괜찮아. 자 합격시킵시다. 이렇게 돼요. 근데 그 합격자 발표할 때까지 본인은 얼마나 고생하겠어. 그냥 머릿속에 지우죠. 딴 데 빨리 알아봐야지. 그래서 그건 뭘 얘기하냐면은 그건 너무 이상적이지 않아요. 그랬더니 저는 젊기 때문에 이상적으로 하고 그걸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이렇게 맞받아치면은 합격? 아이고 이거는 그냥 금상첨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기백을 가지고
갑자기 자기를 무장시켜 놓고 이렇게 하면은 된다라고 저는 생각이 그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많은 분들이 나는 스펙이 모자라, 뭐가 모자라, 부족한 것만 생각하고 계신다는 거. 충분히 회사는 그것만 말고도 다른 것들을 볼 수 있는 여력과 준비성이 갖춰져 있다. 다만 아까 얘기한 삼성고시나 공무원 같은 경우는 딱 짜져 있다. 그거 외에는 없다. 뭐 그거는 그쪽 나름대로이니까요. 뭐 나머지의 길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는 수만 가지, 세상에 수만 가지의, 아까 만 가지의 직업이 있다고 말씀하신 거, 수만 가지의 모양이 다 있는데 왜 한 방향만 보고 한 가지만 생각할 수 있느냐. 그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정해진 몇 가지의 직업 그리고 그 소수를 뽑는 그 직장 저는 그거를 과감하게 탈피하고 과감하게 탈피하고 블루오션을 한번 많이 찾아봐라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블루오션이 실제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렇게 하면은 굉장히 폭이 넓어지죠. 굉장히. 근데 또 하나는 요 방을 한 번만 더 보겠습니다. 부모님들이 말씀하실 때 항상 그렇잖아요. 야 누구는 좀 나가서 너도 좀 학원 잘 갔다 왔니? 오늘 어땠니? 야 여기 떴더라. 부모님들의 마음이 똑같으실 것 같아요. 조력자가 되고 싶고 도와주고 싶고. 저는 정반대 얘기를 좀 드리자면 어머님들을 누가 도와주지 않아서 더 잘 살았다. 솔직히 이건 결론이고요. 어떤 얘기냐면 정말로 이제는 한계에 치닫아 있는 그 청년 취업이 계속 실업이 되고 있는 상태의 자녀분을 가지고 계신다면 저는 이렇게 해요. 야, 나 딱 너한테 지금부터 딱 500만 원 줄게. 네가 알아서 관리하고 6개월 후에 보자. 갚어라. 혹은 갚진 않아도 되는데 너한테 딱이야. 500만 원 끝이다. 네가 한번 살아봐.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수만 가지 생각을 더 많이 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더 많이 찾아가게 할 수 있는 좋은 방식일 수도 있다. 한번 던져봅니다. 그 500만 원은 뺐으면 좋겠어. 500만 원 너무 많아요. 500만 원 아니고요. 하여튼 방송에 나왔는데 500만 원 줘야 되는데 왜 안 줘? 그거 아니고요.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네. 20대를 제가 다 대변하기에는 워낙 스펙트럼이 넓어서 어떻게 제가 본 그런 단편만을 얘기하다 보니까 뭐 전체를 대변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힘든다는 건 맞고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다 이해해 주시고 조금 더 우리가 눈을 돌리자 이 말에 공감을 하는데 그 눈을 돌리기가 쉽지 않고 왜냐하면 그만큼 그 한 길을 위해서 돈을 많이 쏟아부었기 때문에 갑자기 돌린다고 하면 가정에서도 그렇고 좀 많은 타격을 받거든요. 개인도 그렇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과감하게 벗어 던져야 되는 거는 우리 몫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청춘의 모습이라. 그게 청춘의 모습이라. 청춘은 푸르다. 푸르다. 그러니까는 갈색으로 변한 진짜 낙엽이 되기 직전에 갈색으로 변한 그런 나뭇잎은 푸르른 날을 그리워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지금 한참 푸른 잎들은 그리워할 부분이 없으니까 과거를 생각하고 과거에 내가 쏟았던 거, 내가 공부했던 거 다 소용없습니다. 미래에 투자하고 미래를 향해서 가는 수밖에 없다. 젊음이 가지고 있는 특권이라는 것은 미래에 베팅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처음부터 한 길로 빠져들지 않게끔 미리 그 그건 제어해주는 그 시스템은 필요했다. 너무 이 한 길 하다 보니까 재수하고 삼수하다 보면 나이가 어느덧 가득 차 있고 빠져나갈 수 없는 굴레에 빠져버린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만 어떻게 사회가 좀 보장을 해준다면 우리가 도전할 수 있고 그런 기회의 문이 열리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장시간 어떻게 보면 열띤 토론이었을 것 같고요. 저희 말씀에 아마 극명하게 누군가는 지지합니다. 누군가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청년 취업, 청년 실업의 가장 큰 문제는 그것을 어딘가에 손가락질을 하거나 블레임하는 문제로는 해결되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청년 중에 실업이 없다라는 말씀은 청년들이 놀아도 실업이 아니다. 저는 그 생각인 거거든요. 꿈을 꾸고 그 꿈을 쫓아가는 것이 평생의 업인데. 너무 그렇죠.
그럼 어디서 보고 온 거 같아요. 이렇게 준비 많이 했는데. 뭐 청년에 대한 책을 좀 읽고 온 거 아닌가. 말을 잘해. 아니요, 그렇진 않고요. 그럼 가끔 이렇게 툭툭 명언을 하나씩 이렇게 하니까. 그러게. 어쨌든 우리가 그 청년 실업자 또는 청년 취업 희망자들이 힘을 내고 다 가지고 있는 잠재력, 능력 이런 것들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좋은 모멘텀이 이 방송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격려의 박수를 한번 네. 보내줍시다. 자, 청년 청년 실업자, 청년 취업 또 창업자 힘내십시오. 하나, 둘, 셋. 아, 맞았어. 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방송에 대해서 소감 한번 말씀해 주세요. 무거웠어요. 마음이 무겁고 그리고 어떤 거냐면 효민 씨가 얘기하는 것들이 이렇게 아프게 오더라고요. 이렇게 아프다는 게 뭐냐면 제가 효민 씨한테 매번 윽박 지르고 막 하긴 하지만 겪었던 것들에 대한 반복이고요. 어떻게 보면 참 이제 제가 이런 입장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효민 씨가 이제 세대별로 보면 제 밑이고 박사님은 위고 저는 중간에서요. 이쪽 편을 들거나 저쪽 편을 들거나 해야 되는데 가끔 보면 저 혼자 있는 그 느낌이에요. 굉장히 외로워요. 그래서 그 얘기들을 들으면서 사실은 전선을 형성해야 되기 때문에 싸움을 걸지만 그 싸움의 얘기가 아니라 맞아 하고 싶은 말들이 참 많았다라는 거. 그래서 오늘 좀 마음이 좀 무거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좀 울컥울컥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거는 왜냐면 저보다 더 힘든 친구들도 많이 봤고 그 친구들을 좀 대변하고 또 제 자신도 막 쉬운 길은 아니었으니까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좀 감정적인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글쎄 뭐 청년 실업 문제, 취업 문제를 이성적으로 많이 또 저는 뭐 이성적으로 정책적으로 아니면 현실적인 어떤 해법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좀 접근을 해왔는데 오늘 그 젊은이들의 그 동영상 이런 것들을 언론에서 많이 봐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느낌이 상당히 달랐습니다. 그들의 고민 또 그들이 노력을 철저히 하고 있는데 노력으로 보여지지 않고 왠지 답답하고 이런 기성세대의 그 입장 여기에서 벗어나서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래도 공감을 많이 해주신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너희들을 상황을 이해한다. 그런데 이제 대학의 구조 문제도 기억에 남고요. 또 얘기하신 대로 우리가 좀 옛날도 마찬가지로 힘들었다. 뭐 이런 부분도 사실 이제 말로는 이해를 하지만 마음으로 이해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근데 오늘 마음으로 이해하려고 좀 노력해 봤는데 네, 노력해 봤습니다. 그 말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여민 기자 가 오늘 저희한테 상당히 공감을 많이 줬는데 젊은이들이 해도 열심히 해도 이렇게 잘 안 되는 부분 이런 거 답답함 이런 걸 토로했는데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좋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공감을 많이 했고 우리 김 PD께서도 아주 중립적인 입장에서 오늘 철학적으로 접근을 많이 해가지고 고민이 오늘은 사실 제가 김 PD 편을 들려고 좀 어느 정도 생각을 많이 하고 왔는데 이게 또 MVP 또 물어보고 그런 거 오늘 없나요? 다음 주에 안 물어보니까 다행이네. 좀 더 생각할 시간이 있네. 하여튼 그런 것들이 오늘 인상적이었어요. 우리 탓이 아니잖아요. 효민 씨의 말이고요. 근데 물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말하자면 우리 탓일 수도 있어요. 그게 어른들의 탓일 수 있고요. 박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람 뽑을 때는 그리고 저 면접 볼 때는 이런 걸 먼저 봅니다. 공감했습니다. 실제로 면접 볼 때 스펙 보지 않아요. 뭐하지 갑자기?
맨날 이렇게 뭐 경제, 청년 취업 이런 거 얘기할 때 좀 인상을 찌푸리게 돼서 좀 쉬운 거 하고 싶은데 그렇다고 또 스포츠 군대 하면 또 안 되니까 그게 우리한테 유리한데. 그렇죠. 뭐 언론의 문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좀 제가 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네, 다음 주제는 한번 정해주시겠어요? 다음 주제 아까 뭐 얘기했더라? 아까 뭐 얘기했죠? 언론 관련된 거. 언론 네. 괜찮은 것 같아요. 언론? 무슨 생각을 할까? 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요? 그래서 언론 그 전에 우리가 언론 좀 이렇게 막 해가지고 언론에 좀 맞았으면 좋겠네. 그 어때요? 언론을 우리가 언론을 신랄하게 이렇게 해을 네. 해가지고 네. 대한민국에 있는 언론들이 우리를 막 또 신랄하게 이렇게 대응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해볼까? 전쟁을 벌일 수 있는 선언 포하시군요. 마지막 다음 주 무장. 죠 네, 마지막 철저히. 언론에 대한 얘기 나왔는데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언론에 대해서만큼은 가장 뭐랄까 비판적인 입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는 제 입장을 아예 정하는 것 같고요. 네. 다음 주는 하여튼 네. 제가 갑옷을 춘추에게 입고 창을 들고 올 테니까 기대해 주세요. 거의 3차 대전.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시청자분들. 말씀. 갈수록 여러분들 그 피부에 와닿는 그런 토론이라는 생각을 아마 하실 겁니다. 근데 보시는 분이 좀 더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더 많이 보셔가지고 좀 우리가 공감하는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시고 그것이 주변에 좀 전달되고 그게 저희의 큰 보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같이 이렇게 어려운 문제 얘기할 때 시청자분들 불편하실 것 같아요. 특히 부모님께서 보시면 부모님의 잘못은 아닌데도 부모님들의 탓을 많이 하는 부분도 있어서 절대 그렇게 힘들게 보지 마시고 그냥 웃어 넘기세요. 그러면서 편안하게 보면서 같이 또 공감하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일반적인 토론 프로그램을 보실 때 정말로 학식과 어떤 경험과 이런 것들이 출중하신 분들이 나오셔서 정말 도움이 되는 말씀 많이 하시지만요. 사실 좀 많이 와닿지 않는 이유가 속에 있는 얘기들을 정말 개워내듯이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들으실 때 불편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직접적이라서 너무 조금은 버릇 없게도 들을 수 있고 어떻게 보면 몸 모르는 소리도 들을 수도 있고 하지만 이게 우리의 이야기라는 거 조금 더 생각해 주시면서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생각이 다르건 같건 혹은 전혀 다른 새로운 아이디어에 있으시건 저희가 오늘 아이디어 중에 하나는 조금 더 넓은 세상을 봤으면 좋겠다와 대학들에 대한 것들이 조금 정리가 돼야 된다라는 부분으로 좀 지적되긴 했는데요. 이거보다 훨씬 더 현실적이고 좋은 아이디어가 계신데 저희한테 알려주신다면 저희가 능히 이 방송을 통해서 또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봐주십사는 말씀도 드리지만 그냥 참지 마시고요. 비난과 응원과 그리고 사랑, 관심을 또 보내주셨으면 좋겠습니다.